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멘탈 주치의 수근 원장입니다. 연애 초반엔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뭔가 불안한데 그래도 내가 예민한 걸까? 문제 있는 사람 같지는 않은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지? 이게 되게 애매합니다. 정말 위험한 사람들은요, 처음부터 위험해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매력적이고 강렬하고 나한테 유독 잘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헷갈려요. 이 사람이 문제인가가 아니라 내가 문제인가를 먼저 의심하게 되거든요. 진료실에서 연애 이야기 정말 많이 듣습니다. 이미 마음이 다 상한 뒤에 오시는 분들도 많고, 그때 왜 못 빠져나왔을까요? 하고 자책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 관계 안에 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차분히 듣다 보면 공통점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사귀며 위험한 사람들은 특이하거나 괴상해서 위험한 게 아닙니다. 아주 정상처럼 보이는데 관계 안에서 나를 조금씩 망가뜨리는 패턴을 갖고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누굴 몰아붙이거나 특정 유형을 낙인 찍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왜 우리는 이런 사람에게 끌리는지, 처음엔 왜 문제를 못 느끼는지, 그리고 사귀고 나서 왜 내가 점점 불안해지고 작아지는지, 그 구조를 정신과 의사의 관점에서 차분히 풀어보려고 합니다. 1. 왜 우리는 위험한 사람에게 더 강하게 끌릴까? 이 질문부터 짚고 가야 합니다. 왜 나는 늘 비슷한 사람에게 끌릴까? 이건 취향 문제가 아닙니다. 뇌가 그렇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연애 초반의 뇌는요, 안정적인 사람보다 예측이 안 되는 사람에 더 강하게 반응합니다. 연락이 왔다가 안 왔다가 하고, 어느 날은 엄청 다정하다가 어느 날은 이유 없이 차가워지고, 칭찬을 해주다가 갑자기 거리 두는 사람들,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뇌에서는 긴장이 생깁니다. 왜 이러지? 내가 뭘 잘못했나? 이 순간 뇌의 보상 회로가 같이 흔들려요. 불안, 관심, 해소, 이 패턴이 반복되면 뇌는 그 관계를 강렬한 연결로 착각합니다. 사실은 불안한데 느낌은 사랑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위험한 사람들은 처음부터 문제 있어 보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매력적이고 자신감 있어 보이고 나를 특별하게 대하는 사람인 경우가 많아요. 너만큼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은 처음이야.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런 얘기 안 해. 이런 말들은 뇌를 굉장히 빠르게 속박시켜버립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뇌는 선택받았다는 느낌에 아주 약하거든요. 특히 과거에 사랑받기 위해 노력해야 했던 경험이 있거나 눈치 보며 관계를 유지해온 분들일수록 이 패턴에 더 쉽게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나중에 이렇게 말해요. 처음엔 진짜 운명인 줄 알았어요.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위험한 사람에게 끌리는 건 내가 이상해서가 아니라 내 뇌가 불안, 보상을 강한 연결로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2. 처음엔 절대 문제 없어 보이는 위험 신호.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사귀면 위험한 사람들의 특징은 처음엔 절대 문제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오히려 주변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괜찮은 사람 아니야? 너한테 잘해주잖아. 그래서 더 헷갈립니다. 나 혼자만 이상하게 느끼는 것 같거든요. 문제가 되는 신호들은 대부분 이런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신호는 빠른 친밀감입니다.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유난히 깊은 이야기를 꺼내고 과거 상처나 힘든 경험을 너무 빨리 공유합니다. 처음엔 나를 신뢰하나 보다 라고 느껴지지만 사실은 관계의 속도를 한쪽이 일방적으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두 번째 신호는 과도한 이상화입니다. 처음엔 당신을 완벽한 사람처럼 띄워줍니다. 너는 다르다. 이런 사람 처음 본다. 문제는 이 이상화가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금만 기대에 어긋나도 실망, 냉담, 비난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경계를 존중하지 않는 친절입니다. 갑자기 찾아오거나 원치 않는 조언을 하거나 연락이 과도하게 잦은데도 사랑해서 그러는 건데 왜 이해를 못해? 라고 말합니다. 겉으로는 배려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어디까지 행동해도 괜찮은지를 시험하는 행동인 경우가 많아요. 네 번째 신호는 사소한 책임 전가입니다. 자기 기분이 나쁜 이유를 상황이나 타인 탓으로 돌리고 조금씩 당신에게도 그 책임을 넘깁니다. 네가 그렇게 말해서 기분 상했어.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이게 반복되면 관계 안에서 당신은 점점 조심스러워지고 말을 아끼게 됩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불편함을 말하면 분위기를 바꾸는 태도입니다. 문제를 꺼내면 농담으로 넘기거나 갑자기 서운해하거나 왜 이렇게 예민해? 라고 반응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괜히 문제 삼는 건가? 이게 바로 초기 경고 신호입니다. 위험한 신호들은 폭력적이거나 극단적인 모습이 아니라 너무 빠른 친밀감, 너무 과한 호의, 너무 자연스러운 책임 전가, 그리고 불편함을 말할 수 없는 분위기로 나타납니다. 3. 사귀고 나서 내가 망가지는 관계의 공통 구조. 이제부터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보다 그 관계 안에서 내가 어떻게 변하느냐를 보셔야 합니다. 사귀고 나서 망가지는 관계에는 아주 비슷한 흐름이 있습니다. 처음엔 큰 문제는 없어요. 다만
내 감정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전에는 편했던 연락이 어느 순간부터 긴장이 됩니다.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답장이 늦으면 괜히 마음이 불안해져요. 이 시점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원래 예민한 편인가? 하지만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관계 안에서 예측 불가능성이 반복되면 뇌는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합니다. 어제는 괜찮았는데 오늘은 차갑고 이유를 물으면 별일 아니야 라고 넘기고 그러다 또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정해지고 이런 흐름이 반복되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상대의 기분을 기준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내 감정보다 상대 반응이 먼저가 돼요. 이 말 하면 기분 나빠할까? 괜히 문제 만들지 말자. 이게 계속 쌓이면 자기 검열이 생깁니다. 말을 줄이고 표현을 아끼고 불편함을 삼키게 되죠. 그리고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자리 잡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이런 성격이니까 내가 잘 맞춰주면 달라지겠지. 이건 사랑이 깊어서가 아닙니다. 이 단계에서는 자존감은 눈에 띄게 흔들립니다. 상대의 말 한마디에 기분이 하루 종일 좌우되고 잘해주면 안도하고 차가워지면 불안해집니다. 진료실에서 많이 듣는 말이 이겁니다. 점점 저답지 않게 변한 것 같아요. 연애를 시작한 게 맞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바로 사귀고 나서 망가지는 관계의 공통적인 구조입니다. 폭력이 없어도 큰 사건이 없어도 관계는 사람을 충분히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4. 이 사람과의 관계 계속 가도 될까? 이쯤 되면 많은 분들이 같은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도 좋은 점은 있는데 완전히 나쁜 사람은 아닌데 그래서 이 질문을 이렇게 바꿔보셔야 합니다. 이 사람을 좋아하느냐가 아니라 이 관계가 나를 어떤 상태로 만들고 있느냐입니다. 정신과 진료실에서 관계를 파악할 때 제가 가장 먼저 보는 기준은 딱 몇 가지입니다. 첫 번째 기준은 이 사람 옆에서 내가 편안해지는지 긴장하게 되는지입니다. 연애는 기본적으로 쉬어가는 관계여야 합니다. 물론 다툼도 있고 오해도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이 안정으로 돌아오는지가 중요합니다. 늘 눈치를 보고 말을 고르고 기분을 예측해야 한다면 그건 이미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두 번째 기준은 문제를 말할 수 있는지입니다. 불편한 걸 말했을 때 대화가 되는 관계인가요? 아니면 분위기가 무너지고 내가 미안해지는 구조인가요? 불편함을 말할수록 관계가 더 불안해진다면 그건 감정을 나눌 수 없는 관계입니다. 세 번째 기준은 관계 안에서 내가 점점 작아지는지 아니면 나답게 살아있는지입니다. 연애를 하면서 자존감이 계속 떨어지고 표정이 굳고 나를 설명하고 변명하는 일이 늘어난다면 그건 분명한 신호입니다. 사랑은 사람을 더 용기 있게 만들지 계속 위축시키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내가 더 참고 더 이해하고 더 기다리고 있는지입니다. 노력은 서로 하는 겁니다. 한쪽만 계속 애쓰는 관계는 언젠가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질문으로 마무리해보세요. 이 사람을 잃는 게 더 무서울까? 이 관계에서 나를 잃는 게 더 무서울까? 만약 후자라면 그건 떠나도 되는 관계입니다. 딱 한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신과 의사로서 사람들의 연애 이야기를 오래 듣다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때 조금 이상하다고 느꼈는데 제가 예민한 줄 알았어요. 그 조금 이상한 느낌은 대부분 틀리지 않습니다. 뇌와 마음은 위험을 꽤 정확하게 감지합니다. 나를 계속 설명하고 이해받기 위해 애써야 하는 관계는 이미 건강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나를 망가뜨리면서까지 지켜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이 영상을 보고 지금의 관계를 한 번쯤 차분히 돌아볼 수 있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오늘 영상의 역할은 충분합니다. 당신의 연애가 불안이 아니라 안정이 되길 바랍니다.